자, 여러분들 교재는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와요. 자, 아까 지적 공부라는 요 테마 안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별도의 공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이 공부인데 시험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올해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요. 자, 이 제도가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이 공부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중개업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토지 건물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 여러분들 뭐 열람해 보십니까? 중개하려면 뭐 보셔야 되죠? 일단 등기부 보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등기부는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럼 각각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또 열람을 해 보실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또 다 열람을 해 보실 거고. 그 다음 특히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이 토지가 현재 국계법상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 뭐로 지정이 돼 있는지 또 보시려면 뭐도 보셔야 됩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도 보셔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아시죠?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토지는 뭐 도시지역이다. 뭐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잖아요. 또 주거지역은 다시 또 아시죠, 여러분? 뭐 1종, 2종, 3종 해서 뭐 준주거지역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시려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또 열람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람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하나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종합. 그 다음에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건물 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적 공부 아니에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편리하니까요. 이제 실무 가시면 많이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올해도 출제가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등록사항입니다. 뭐 어떤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게 네 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앞글자만 딴 거예요. 앞글자만 땄습니다. 암기를 좀 해두시라고요.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필 딱 네 가지다, 그죠? 이 중에서 하나만 끼워 놓으면 돼요. 그럼 문제가 한 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가 토건, 건설회사 이름 같다, 그죠? 예, 사장님이 이십니다. 자, 먼저 이는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뭐 이 토지는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뭐 또는 중심 상업 지역이다,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사항이 여기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다 등록된다고요. 그다음 가는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즉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요 시가 표준액. 자, 우리 토지 대장에는 개별 공시지가는 나온다, 그죠? 예. 근데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도 여기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다 등록돼요. 그 다음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건은 건축물 표시 및 역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지적 공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지적 공부에 나오는 내용도 모조리 전부 다 부동산 종합 공부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심지어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다 들어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기 부동산 종합 공부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거 하나만 열람해 보시면 내용이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개하실 때 뭐 이것저것 해서 다 보실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딱 열람해서 보시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죠.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얘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 여러 가지 사항들이요. 여기 부동산 종합 공부에 다 등록이 돼 있고 얘들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 각각을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각각의 기관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가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또 기관장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또 관리하는 기관장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 법에서는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원래 각각의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다 따로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기 한꺼번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실어둔 거예요. 그럼 대신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그 별도의 공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역시 또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이거 관리하는 주체는요? 지적소관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 관리하는 관리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별도의 공부를 만들고 이 별도의 공부는 관리 운영 주체를 이 중에서 책임자를 하나 정해놓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이 시스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관리 운영 주체가 지적소관청이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적소관청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각각을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다 있는데 이 중에서 책임지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뒀어요. 누가요? 지적소관청이. 따라서 우리는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누구한테 신청하시면 됩니까?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시면 되겠다. 시스템 아시겠죠? 네. 자, 다만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처음부터요. 만들 때부터 전산화시켰어요. 전산화시켰으니까 누구한테도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느냐. 전산화시켰으니까. 굳이 구청에 가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적소관청 하면 여러분 사구청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구청에 가셔도 당연히 돼요. 구청에 가셔도 되는데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셔도 된다라는 걸까요?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암기하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부동산 종합공부는 관리 운영 주체가 지적소관청이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에는 열람, 증명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사구청 가서 부동산 이 종합공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읍면동, 그 동사무소 가셔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위에 이제 제일 큰 누나가 이제 시험에 그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호적이라는 제도가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뭐 팩스 민원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호적부가 어디 있느냐면 내 본적지에 있어요. 우리 본적지에 거기에 호적부가 있거든요. 전사나 당연히 전사는 안 됐죠. 그러니까 호적 등본이 이제 대학에 호적 등본을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대학에서 시험에 합격하니까 호적 등본 제출하래요. 호적 등본 제출하려면 그 본적지에 있는 거기 가야 돼요. 참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못 모르고 이제 그냥 따라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그랬죠. 왜 가냐고 그 여기를 왜 가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호적 등본 때로 그까지 간다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전산화돼 있으니까. 우리 등기부도 지금 집에서도 여러분 전부 다 등기부 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 집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터넷으로. 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졌죠. 과거에 비하면 이제 너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제 이야기 지금 이해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하셔야 될 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표정을 젊으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모르실 거고. 자, 그 다음 자, 우리 지적소관청이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책임지고 얘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각각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다 있는데요. 이걸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 실어놓고 이걸 책임지고 지적소관청한테 맡긴 겁니다. 그럼 우리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서로 각각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 서로 간에 관리하는 기관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뭔가 착오가 있어서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이 불일치 사항을 불일치한 등록사항이 있으면 이걸 늘 확인하고 누가요? 지적소관청이 불일치 등록사항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확인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다가 자 만약에 불일치 등록사항을 발견했어요. 늘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에 각각의 이 등록사항들이 다 등록이 되다 보니까 늘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늘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확인 관리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확인 관리하다가 불일치 등록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직접 정정을 할까요? 아니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청하는 거죠.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그냥 등록사항 이 부분이 현재 불일치하니까 이 등록사항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정 한번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불일치 등록사항이 확인 관리되게 되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각각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출제를 하느냐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직접 정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직접 정정하면 그 월권이에요. 각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있으니까 그 정정이 뭔가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정 요청. 자,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69페이지에, 교재 69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요 내용으로 이제 가름하시면 되는데, 일단 교재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 올해 시험에 출제가 상당히 유력한 부분에서 교재를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69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지적공부도 영구보존이고요. 부동산 종합공부도 영구보존입니다.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전산화되어 있으면 바이러스 먹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해서 백업 시스템 구축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다만 주체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책임지고 관리하는 운영주체를 우리 법에서는 지적소관청으로 정해뒀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음 사항을 등록할
하여야 한다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죠. 예,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는 제 두 문자 순서랑은 좀 다릅니다. 예, 순서만 다릅니다, 여러분. 예, 됐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어디에 가서 신청하셔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읍면동장. 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해서 기억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지 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책임 운영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확인 관리해야 된다. 확인 관리하다가 만약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 정정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정정 X. 자, 됐습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다 받고 81페이지입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입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라는 요 테마에서는 사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논점입니다. 역시 시험의 출제 비중이 좀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매년 한 문제, 가끔씩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도 거의 시험에 안 빠지고 출제가 됩니다.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최근 몇 년간요, 이 제도가 도입되고 몇 년간은 계속 시험에 안 빠지고 계속 매년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작년에 출제를 안 했어요. 올해 출제가 아주 유력하죠. 부동산 종합 공부 출제 올해 거의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그보다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그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역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됐어요.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적 공부를 복구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요.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이 지적 소관청입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럼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관청이라면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복구 자료부터 수집을 하겠죠. 멸실이 돼서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지면요, 자료 혹시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자료부터 수집을 해요. 복구 자료부터 수집을 합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표시고 하나는 소유자.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 표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토지 표시죠. 지적 공부하면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적 공부에는 권리자, 다른 권리자는 안 나와요. 뭐만 나온다고요? 소유자.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토지 표시고 하나는 소유자. 자, 여러분이 지적 소관청입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됐어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겁니다. 이 토지 표시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자료, 어떤 자료가 좋을까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자료가 있을까요? 대장 등본. 등본이 뭔지 아시죠? 원본을 전부 복사해서 관공서가 인증해 놓은 것을 등본이라고 하고요. 원본 중에서 일부만 복사해서 관공서가 인증, 도장 찍은 것을 초본이라고 합니다. 왜 등본, 초본 아시잖아요. 예. 등본만큼, 복사본만큼 좋은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구 자료 수집하면 대장 등본이 있으면 이 대장 등본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도면 등본이 있으면 자료 수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토지 표시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또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요.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자,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줍니다. 그죠? 지적 공부의 내용도 바꿔줍니다. 그죠? 지적 공부 정리하기 전에 항상 근거 서류 남겨놓습니다. 뭐든가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기억나세요? 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복구 자료가 되겠죠. 그죠? 예. 뭐 기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지적 공부에도 다른 권리자는 안 나오지만 소유자는 나옵니다. 그럼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 지적 공부에도 소유자는 기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관청에다 뭐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제일 확실한 것은 등기부 즉 등기 기록이죠. 소유자 복구하기 위해서 이만큼 좋은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등기부. 그 다음 우리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소유자를 복구하는데 역시 아주 중요한 복구 자료가 되겠죠. 그럼 이런 자료들을 이제 쭉 수집을 했어요. 자료 수집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복구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적 공부하면 두 가지다. 그죠? 지적 공부는 아까 지적 공부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하나는 뭐죠? 대장. 하나는 도면이죠. 자, 복구 자료부터 수집을 해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복구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료 수집이 먼저예요. 자료부터 수집을 해서 이제 복구 절차로 들어가는데, 자,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좋은 게 이거다. 그죠? 이 대장 등본 가지고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뭘 작성을 하느냐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 등본 가지고 요거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료만 수집하면 바로 지적 공부 복구 확정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복구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자료부터 수집을 하고. 왜냐하면 이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만들어 둔다고요?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한다.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요. 이 자료 가지고 이거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료 수집해서 이 자료 가지고 대장 복구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도면을 복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자료 이게 되겠죠. 이거 가지고 또 만드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 등본 가지고 이제 자료부터 수집하면 도면을 복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도면 등본일 거 아닙니까? 복사본. 그죠? 이거 가지고 역시 하나의 서류를 만들어 둡니다. 바로 확정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등본이라는 게 뭐 위조됐을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얘들을 일정 기간 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들을 일정 기간 공고 게시를 합니다. 바로 확정시키지 않는 자료 가지고 바로 지적 공부 복구 바로 확정시키지 않는 이유는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이 자료 수집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들을 각각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을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 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일정 기간 공고 게시를 합니다. 게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의 있는 사람, 이게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제기하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이걸 공고 게시합니다. 며칠 이상 게시하느냐? 이제 요게 또 시험에 나와요. 15일 이상 게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적 공부 복구입니다. 복구. 복 받으려면 뭐 보고 비셔야 되죠? 보름달. 보름. 15일. 좀 유치하지만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뭐 이런 유치한 이야기하면서도 막 닭살 돋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요.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알아두셔야 될 게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만 수집을 했다가 일단 자료 수집을 했다가 이 자료가 아주 훌륭한 자료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원본은 지금 불타서 없어졌지만 자료 수집을 해봤더니 아주 훌륭한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구자료 조사서 작성하고 복구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일정 기간 공고 게시했더니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확정시켜버립니다. 이제 지적공부 복구 절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대장등본 가지고 복구자료 조사서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복구자료 조사서 만들었습니다.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요. 대장에 면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좀 전에 공부했었습니다. 대장에 면적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그죠? 대장에. 예. 그 면적 그러면 당연히 복구자료 조사서에서도 면적이 있겠죠. 요 면적을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조사된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사서에 기재된 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조사된 면적. 조사된 면적. 자, 그 다음 도면등본 가지고 복구자료도 작성했어요. 복구자료도 일종의 도면이다 그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종의 도면 그림입니다. 도예. 이거 가지고 복구자료도 만들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복구자료도 일종의 도면 아닙니까?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항상 면적 측정은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요 면적을 뭐라고 법에서 표현하느냐면 측정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 복구 자료도 가지고 면적을 한번 측정해 본다 말이죠. 이 면적을 측정 면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둘 사이는 차이가 없어야 되겠다 그죠? 당연히 차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제가 칠판에 적을 거예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상의 조사된 면적과 복구자료도상의 측정 면적의 증감이 서로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초과한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오차 차이가 증감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차이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 뭐는 잘못된 거다 그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료 가지고 이거 만들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둘 중에 뭔가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으면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보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측량해. 이해하시겠죠? 네, 그때 측량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대장등본은 발견을 해서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는 작성을 했어요. 대장등본은 찾아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대장등본 찾아서 복구자료 조사서는 작성했습니다. 리액션 좀 보여주세요. 네, 자꾸 수업이 자꾸 늦어집니다. 네, 했던 이야기 또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자꾸 매지가이 쳐다보시듯이 저를 자꾸 관통하면서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금 그 리액션이라는 게 뭐 답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표정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 앞쪽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라고요. 자꾸 뭐 이렇게 다른데 뭐 보시거나 자꾸 집에서 뭐 놔두고 왔는데 가스불 뭐 올려놓고 왔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금 가실 건 아니잖아요. 네. 자, 대장등본은 발견해서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도면등본을 자료를 수집해봤더니 도면등본을 못 찾았어요. 그럼 뭘 못 만듭니까?
복구 자료도. 복구 자료도 못 만들면 뭘 못 만들어요? 도면을요. 도면 못 만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도면하면요? 측량이죠. 측량.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을 때, 자료가 없어서요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측량하셔야 됩니다. 도면을 만들려면 측량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자, 이 지적공부 복구라는 요 논점에서는, 이 주제에서는 지금 사실 이 복구 측량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 지적공부 복구라는 테마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하시려고 하면 절대 암기 못합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가지고 이제 복구 절차를 들어가는 건데, 이 지적 공부하면 대장과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적 자료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도면을 복구하기 위해서 자료 가지고 복구 자료 도를 작성을 한다. 자, 다만 이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도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면적을 조사된 면적이라고 법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조사서에 기재된 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된 면적. 그 다음 복구 자료도 일종의,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종의 도면이거든요. 그럼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측정 면적, 요 차이가 증감의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뭔가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측량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자료가 없어서 복구 자료도를 못 만들어요.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으면 도면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도면 못 만들면, 도면 그리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측량하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넘어갑니다. 이제 지적 공부는 끝났어요. 95페이지. 토지 이동입니다. 자,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발생하고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일단 토지 이동의 그 의미 알아두시고요. 토지 표시가 뭔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소멸되는 것을 전부 다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제 토지 이동 사유들을 제가 칠판에 한번 쭉 적어 보면요.
10가지입니다. 자, 먼저 각각의 그 의미부터 정의, 이제 물론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각각의 이제 의미 정의부터 하고 이제 교재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규 등록. 말 그대로요,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은 어떤 경우에 신규로 등록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토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600만 필지가 넘는다든가 뭐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있죠. 이 토지들 중에서도 아직도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60만 필지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찾아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가 빨라요. 내가 가서 시효 취득을 하겠다. 일단 몇 년입니까? 20년. 20년간 공부를 해보세요. 박사가 돼도 됐지. 그죠? 거기다 이제 시효 취득을 하려면 이제 시효 취득의 요건 중에서 제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이 거의 대부분 거기서 다 걸려요. 그것 때문에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자주 점유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주관적인 그 마음의 상태,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소유의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내가 거기 깃발 꽂고 오늘부터 나는 소유자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주 점유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서 미등록된 토지 찾아 나서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는 여러분 바다를 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다를 매립하면 역시 또 토지, 바다는 바다 밑은 토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매립하게 되면 토지가 발생했다 그죠? 예, 역시 신규 등록입니다. 미등록된 토지가 발견이 되거나 바다를 매립한 경우에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왜냐? 토지 표시가 새로 발생했다 그죠? 토지이동 맞습니까? 맞죠? 뭐라도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지면 전부 다 토지이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규 등록 토지이동이죠. 그 다음 이제 등록 전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아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개발 행위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개발 행위를 하면 개발된 토지가 되니까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옮겨서 등록합니다. 뭐로 옮겨서 등록하는 거죠? 예, 토지대장 지적도, 지적대장이라고 하시는데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합니다. 그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죠. 그럼 등록을 전환하게 되면 토지 표시가 바뀝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일단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지번.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을 부여할 때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죠?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게 되면 산자만 떼느냐는 게 그게 아니라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번도 바뀌고, 그 다음 개발 행위를 하니까 등록 전환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목도 바뀌죠.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이고,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니까 지목도 바뀌고, 그 다음 면적과 경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임야도의 경우에는 축척을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하거든요. 6,000분의 1. 근데 이걸 이제 지적도는 일반적으로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합니다. 정밀도가 훨씬 높은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하게 되면 오차가 차이가 발생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과 경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다 바뀌어요. 따라서 당연히 등록 전환은 토지 이동이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분할, 토지를 쪼개는 거고요. 합병은요, 토지를 합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할하게 되면 토지를 쪼개니까 면적과 경계, 특히 면적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당연히 토지 이동이고, 이제 합병 같은 경우는 토지를 합치니까 역시 면적과 경계 바뀝니다. 그죠? 예. 토지 표시 중에서 뭐라도 바뀌면 전부 다 토지 이동입니다. 따라서 분할, 합병, 당연히 토지 이동이죠. 그 다음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 변경, 토지 이동 맞다 그죠? 뭐라도 바뀌면 토지 이동입니다. 그 다음 해면성 말소. 토지가 바닷가에 있는데요. 그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가 없어졌다 그죠? 예, 역시 토지 이동입니다. 소멸하게 되면 토지 이동입니다. 그 다음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적도 내에서. 즉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를 다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바뀌어요. 축척이 달라지면서 도면 새로 그리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 바뀝니다. 자, 그 다음 등록사항 정정.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뭔가 잘못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걸 정정을 합니다. 지적공부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죠? 네, 토지 표시가 달라져요. 따라서 등록사항 정정도 당연히 토지이동입니다. 하여튼 지적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표시가 뭐라도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지면 전부 다 토지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 행정구역 변경 또는 시험에 여러분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가령 경상남도 김해시가 부산광역시 강석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럼 뭐 소재도 바뀔 거고요. 지번도 바뀔 거고. 이해하시겠죠? 토지이동. 그 다음 지번 변경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지번 변경 우리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해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해 둡니다. 본번 부여 원칙 북서기본법 원칙에 따라서. 북서기본법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지번을 부여해뒀다가 이 지번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나중에는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돼 버립니다. 그럼 우리 지적소관청은 대도시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번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토지 이동이죠. 자,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낙후된 지역 쭉 밀고요. 새로운 신도시 건설합니다. 그러면 필지부터 새로 획정을 하죠. 그래서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려면 도면 당연히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부터 다 새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소재 제외하고는 역시 전부 다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나중에 이제 교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얘들이 이제 다 토지 이동 사유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교재 거기 96페이지입니까? 96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첫 번째 나오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토지 이동 사유.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신규 등록. 자, 거기 1번 의 보시면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다 매립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즉 미등록 토지입니다.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등록. 정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3번 신청 절차에서 양가로 1번에 신청인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입니까? 60일 체크해 두셔야 돼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토지 이동 신청은 전부 다 60일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 딱 90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겁니다. 자, 거기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이제 첨부 서면이 나옵니다. 자, 다른 토지 이동은요, 첨부 서면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첨부 서면을 물어보지 않는데 딱 하나 신규 등록은 첨부 서면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지적 공부가 있고요. 등기부 부동산 공시는 이제 등기부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적 공부 즉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대장이요. 항상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럼 대장에도 조금 전에 소유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아직 등기부는 안 나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대장에 소유자가 등록이 되고 등기부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소유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반드시 내가 소유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다른 토지 이동은 이미 등기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등기부에 소유자가 다 나오니까요. 별도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만큼은 소유자이면 내가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나오니까 아직 등기부는 안 만들어져 있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첨부 서류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 요거 제출해야 된다는 거. 다른 토지 이동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신규 등록만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그럼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거기 기억해 보시면 법원의 판결,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 네가 소유자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우리 공유수면 매립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것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왜 이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이 되느냐면 우리 공유수면 매립법에 보시면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소유자일까요?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네, 국가 아니에요. 매립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자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하신 분이 소유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법에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준공한 자가 소유자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은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바다 매립하신 그 공사하신 분이 소유자예요. 네,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립하려면 비용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다만 매립을 하려면 당연히 허가 같은 건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보시면요.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등록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자 원칙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그 토지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냐면 국가 소유예요. 국유예요.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즉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 누구죠?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주관 부서니까 뭐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기 왜 나왔지? 뭐 바쁘신 분이 하면서 이건 틀린 거야. 이거 아니에요.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신 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지방자치단체 네가 소유자로 하라 이 말이죠. 그 협의한 그 문서 사본은 역시 지방자치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기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얘들은 예시일 뿐이고요. 핵심은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기 97페이지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4번에서 이제 처리 절차가 나옵니다. 처리 절차. 양가로 4번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아니한다.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토지 이동,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그죠? 토지 표시가 바뀌면 대장이 먼저 바뀝니까? 등기부가 먼저 바뀝니까?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토지 표시가 바뀌면 항상 여러분 지적공부가 먼저 바뀝니다. 그럼 대장이 이제 바뀌고 나면 뭐도 바뀌어야 됩니까?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장의 뭔가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를 해두고 나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원칙적으로 등기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 대장이 먼저 바뀌거든요. 그럼 대장 바꾸고 나면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 지적소관청에서는 대장 정리하고 나면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면 관할 등기관서에 너희 등기부도 이제 바꿔줘.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좀 바꿔줘 라고 등기 촉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 지금 등기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무지무지 시험에 잘 나와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되셨죠? 예.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등록 전환. 1번 아라비아 숫자 1번 의의 및 목적. 첫 번째 줄 등록 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 행위를 하니까 이제 등록을 전환한다 이 말이죠. 이게 등록 전환의 정의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2번 등록 전환의 대상에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 찾으셨나요? 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원칙. 이게 원칙이다. 그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등록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등록을 전환하느냐? 개발 행위를 하니까 산을 깎는다 이 말이에요. 개발 행위를 하니까 등록을 전환하는 겁니다.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이고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은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항상 변경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다만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옆에다가 예외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등록을 전환하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지목은 변경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내용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의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전부 다 개발이 돼서 전부 다 지적도로 다 옮겨서 등록이 됐어요. 근데 얘만 하나 덩그러니 아직 임야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지적도끼리 이어서 연결해서 붙이게 되면 전체적인 지번 부여지역의 형상도 알아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지적도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 붙이면 전체적인 형상도 알아볼 수 있는데 얘만 덩그러니 하나 소축적인 임야도로 등록이 되어 있게 되면 연결해서 이어 붙이지도 못해요. 전체적인 형상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등록은 개발 행위는 없지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 다시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거기 지번 부여지역 안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전부 다 등록이 전환됐어요. 그냥 얘만 하나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 지번 부여지역의 형상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개발 행위는 없지만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돼서 즉 개발 행위 있다 이 말이죠.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왜 할 수 없느냐? 법령의 제한 때문에. 법에서 못 하도록 하니까요. 지목 변경을. 법령의 제한 때문에. 그 대표적 법이 여러분들 배우십니다. 지금 사실상 형질 변경은 돼서 개발 행위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지목 변경 해줘야 되잖아요. 개발 행위가 있으니까 지목 변경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 지목 변경 못 하도록 해요. 그 대표적 법이 뭔지 아세요? 농지법, 산지관리법입니다. 농지나 산지죠. 농지나 산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조그매진다 그죠? 조그매지면 더 이상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는 없더라도 개발 행위 없으니까 지목 변경은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록 전환은 해주겠다라는 거죠.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등록 전환에서 핵심입니다. 등록 전환이 시험에 나오면 거의 이 부분을 시험에 냅니다. 핵심이에요.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만 지목 변경하지 않고 등록 전환하는 경우 세 가지. 대부분의 토지의 대에다가 동그라미, 사실상 형질 변경의 사에다가 동그라미, 도시군 관리 계획선의 도에다가 동그라미. 대사도. 도 닦는 스님 생각하시고요. 도 닦는 스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 변경하지 않는다. 대사도. 좀 유치하지만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대사도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다른 건 다 지적도로 받겠다 말이죠.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냥 지목 변경 없더라도 등록 전환은 해주겠다 말이죠. 그 다음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법령의 제한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법이 농지법, 산지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쨌든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니까 개발 행위는 있으니까 어쨌든 등록은 전환시켜 주겠다 이 말이죠. 다만 지목 변경을 할 수는 없어요. 법령의 제한 때문에.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대사도의 도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토지가 조그매지죠. 그러면 더 이상 소축적인 임야도에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록은 전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잠시 쉴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